자, 오늘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건 사실 되게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난다. 기본형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거기다 A배한 거는 괜찮은 거고 평행이동하는 거 괜찮은 거고 대칭이동하는 거 괜찮은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진짜 되게 엄청 간단해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유리함수라고 불리는 애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중에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 이거 하나만 그리면 끝나요. 오케이? 저거 그릴 줄만 알면은 여기다 내가 a배, 뭐 2배 했어, 3배 했어, 마이너스 1배 했어, 마이너스 2배 했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늘리거나 뒤집어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뭐야? x 마이너스 뭐 m분의 k 더하기 n입니다. 이게 표준형의 그래프가 될 텐데 이거는 이렇게 k배 한 거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x축방으로 평행이동, y축방으로 평행이동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쉬워요. 오늘 일단은 x분의 1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것만 개형적으로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쉽게 하나씩 넣어봐. 그냥 1 넣어봐. 1 넣으면은 1 나오죠. 1. 2 넣어봐. 2분의 1 나오네. 그지? 3 넣어봐. 3분의 1 나오죠. 이런 느낌이야.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해주면 얘는 2가 됩니다. 반대로 3분의 1을 넣으면 3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프 끝. 됐어? 그래서 그래프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냐? X축, Y축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뭐 X분의 3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Y는 X분의 2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여기는 얘 그래프의 성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때 반비례 함수입니다라고 해서 저 반쪽짜리는 아마 그려봤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선과 요 선과 이렇게 돼 있는 요 선, 요 두 개의 선이 존재합니다. 그죠? 저 선은 점점 근처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 점근선.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은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점근선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Y축이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뭐였냐면 뭐야? Y는 0이라는 직선이었어. 잖아. 그죠? X축이라는 거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었어. 이런 느낌이고 이 Y축이라고 하는 거는 X는 0이라는 직선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근선은 X는 0이라는 점근선과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얘 정의역과 공역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역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는 이 그래프, 여기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으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묻는 여기는 얘네들이 정의역이라고 했잖아. 그지?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얘는 X가 0이 아니다. 그지? 요거인 실수가 된다. 그런 X 값들의 집합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씁니다. 됐죠? 여기서 다정고 있나요? 다정고 손? 다정고 친구는 정의역을 쓸 때 이렇게 쓰면 감점입니다. 알겠죠?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쓰면 사실 감점이야. 근데 다정거는 그 서술형을 되게 빡빡하게 체크하거든.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집합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지상이 같은 경우는 평소의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세요. 아예 그냥 정확하게 쓰는 거. 근데 다정거는 좀 되게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치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서술형의 점수를 깎는데 진심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A 곱하기 B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A.B 이렇게 쓰기도 하고 A, B 이렇게 쓰기도 하지. 이게 문자일 때 이런 게 가능하잖아. 근데 숫자일 때는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2, 3 이렇게 쓰면 당연히 23이지. 이게 2, 3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도 1점씩 감점시켜 버립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만점짜리가 서술형에서 다 깎여가지고 92점이 돼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술형에 특히나 서술형이 50%예요. 전체 50점 중에 100점 중에 50점이나 그거야. 서술형이야.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되는데 5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배점이 막 8점, 뭐 12점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이건 이제 다정거에 특화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모든 아이들의 그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점수 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의역 표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건 얘 치역. 그럼 얘 치역이 뭐가 될까요? y바, y는 0이 아닌 요거인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그래프 보면 이제 우리 정의역 치역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얘가 점근선을 차지하고 있는 요 공간에는 지금 현재 정의역에서 빠져 있지. 그다음 여기는 이 y는 0이라는 이 점근선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은 치역이 빠져 있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합쳐지면 실수 전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에서 빠진 게 점근선으로 빠진 거고 치역에서 빠진 게 점근선으로 빠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가지고 X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여기 있는 얘 X는 0이라는 직선은 이 직선을 의미하거든. Y축을 의미해. Y축을 가지고 선생님은 X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요, 얘들아? Y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거 Y 점근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볼 때 일단은 꼭 두 가지는 정확하게 너가 체크해 줘야 돼. 일단 첫 번째 점근선과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이 얘기는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가 이 유리함수에서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성이라는 거. 대칭성. 이 대칭성이라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 오케이?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점대칭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인 게 있습니다. 오케이? 점대칭인 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대칭인 건 두 개가 있어. 일단 점대칭인 건 딱 보이지. 원점에 대해서 딱 대칭인 것 같잖아, 느낌이. 그죠? 그래서 얘는 0,0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0,0이라는 이 점은 실제로 얘와 얘야. 그러니까 얘는 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단순히 0,0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나중에 이거 뭐 할 거야? 표준형 만들어서 평행이동 할 거잖아. 그럼 평행이동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0,0이 아니라 2점 대칭이잖아. 그지? 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대칭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 되어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 지나면 여기는 요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 됩니다. 라는 성질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너희가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된다면 이 유리함수에 대한 90%는 벌써 끝났어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다야. 별거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봐봐. 항상 어떤 새로운 함수를 배우게 되면 거기는 이게 특징을 배우잖아. 우리 2차 함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 그죠? 2차 함수에 수많은 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선은 뭐였어? 대칭축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을 배웠어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심. 원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지. 맞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포인트가 되는 점과 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걸 딱 배웠을 때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일 거고 중요한 선들은 점근선들이 중요한 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길이가 1인 직선과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개의 직선도 되게 중요한 선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따진다. 대칭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수학에서 되게 많이 하는 활용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2차 함수에서도 항상 뭐 가지고 장난쳐? 대칭축 가지고 장난치잖아. 맞아요? 대칭축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가 뭐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여기 유리함수에서도 이 대칭성, 그러니까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사실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길이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개의 직선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은 너희가 유리함수를 배운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만큼은 너희가 그냥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확장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확장을 해볼 거야.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유리함수라며 얘가 y는 x분의 a. 이렇게. 오케이? 이때는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음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와 이렇게로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얘를 뒤집은 거야. 얘를 뒤집어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음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은 y는 x분의 2의 그래프나 y는 x분의 3의 그래프나 y는 3x분의 1의 그래프 같은 거는 전부 다 이런 모양인가요? 맞아요. 전부 다 이런 모양입니다. 다 똑같이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뭐야?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이렇게. x분의 3분의 1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좌표 평면에 얘도 그리고 싶고 얘도 그리고 싶고 얘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세 개를 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뭔가 차이는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 차이는 뭘까요? 어차피 얘가 이렇게 늘어난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상황만 생각하면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1을 집어넣어서 거긴 걔가 뭐가 나오는? 3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었다면 대칭이 돼.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면 얘는 얘 걸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2가 나오는 그런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었다면 거기 있는 걔는 누구 걸 거야? 여기는 얘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 1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이 나오는 요 점이 나오는 여기는 얘는 얘 그래프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해되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1을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오케이? 요 점을 지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그래프는 전부 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혹시라도 하나의 좌표평면에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란 소리야.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 여기서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집니다. 여기 얘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1을 집어넣어서 너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1을 집어넣어서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충분히 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여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너희가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 하겠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잖아. 기본형을 항상 평행이동시켜서 x-n분의 a에다가 더하기 n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이동된 형태에 대해서 배우면 걔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쟤는 또 표준형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여기는 얘 그래프만 똑대다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은 그리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때? 빡세요. 막 찌그러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일단은 여기서 x점근선, x는 0이라고 하는 요 x점근선이
이 x점근선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긴 얘가 x는 m입니다라는 이 점근선으로 먼저 모양이 바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리고 얘를 y축으로 이 직선을 y축으로 평행이동해봐야 똑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 y는 0이라고 하는 y점근선. 이 y점근선은 여기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지만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이렇게 돼가지고 y는 n이라는 직선, 여긴 얘가 y점근선이 된다. 라고 해서 점근선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옮겨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A가 양수였다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다.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A가 음수였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점근선을 먼저 옮겨놓고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 여기서 그래프에 대한 상황. 자, 정의역 뭐가 될까요?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 맞아요? 그 다음 치역 뭐가 될까요? Y는 N이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M과 Y는 N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정의역과 점근선 얘기 다 끝났어. 대칭성 얘기로 가보자. 대칭성. 어떤 점에 대해서? 요점. M, N이라는 요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니까 y는 뭐가 되겠어? x-m 더하기 n이 되겠지. 이해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굳이 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단순하잖아. 이 점을 지나는 길이가 1인 직선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기 처음에 써놨던 저 흐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여기는 길기가 -1인, 길기가 -1인 m,n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이것도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길이가 1-1인 직선들이 여기는 이 유리함수들을 대칭을 하게 만드는 선과 점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표준형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거기 있는 걔를 또 뭐 해주면 항상 전개해서 일반화 시켜주면 거기 있는 걔를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그 일반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얘를 잘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변형만 시켜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유리함수라고 불리는 애 있잖아. 유리함수라고 불리는 애 사실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항상 유리함수라고 부르긴 하거든. 근데 고등수학 과정에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애는 사실은 분모 분자가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만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들 유리함수긴 하지만 걔네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분모 분자가 다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으로 이런 형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막 뜬금없이 2차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 이런 상황이 됐어. 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아예 처음부터 그릴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배우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릴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1차식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요걸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뭘 하면 돼요? 얘들아 하트 뿅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y는 x 더하기 3분의 5x 더하기 7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내가 x 더하기 3분의 5배 5x 더하기 3 15니까 마이너스 8로 형태를 변형해주고 여기서 요렇게 하나 한다고 해서 하트 뿅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얘는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더하기 5가 되면서 무슨 형으로 바꿀 수 있어?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거기는 걔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x축방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방으로 얼만큼?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하고, 얘는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그지?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그 그릴 때도 조금만 하나 더 신경 써줄게요, 얘들아. 항상 뭘 꼭 신경 써주면 좋겠냐면 y절편은 꼭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래프를 그릴 때 y절편을 체크해 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어봐요. 0 넣으면 얼마 나와? 3분의 7 나오지. 3분의 7은 양수잖아. 요쯤에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해돼? 만약에 여긴 얘가 하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온다면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y절편까지 확인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얘랑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는 얘의 그래프 완성이구나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유리함수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를 충분히 배웠으니까 이제 유리 방정식도 함수 베이스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 이제는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선 조금만 더 가볼게.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서 조금만 더 쉬운 방법을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는 얘를 내가 하트 뿅뿅을 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거는 A로 묶어서 이렇게 해줄 거고요. 얘는 C로 묶어줄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다시 요렇게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맞춰줄 거야. 그러니까 하트 뿅뿅을 하려면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원래 D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해주면 돼? A분의 BC 해주면 되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 맞춰줄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한 게 얘가 X 더하기 A분의 B분의 이거 A 이쪽으로 넘겨서 A분의 D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C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는 얘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약분시키면 얘가 뭐가 돼? A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런 복잡한 과정을 맨날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봐봐. 우리 표준형에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X점근선이 M이었어 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Y점근선이 N이었어 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X점근선이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 라는 생각과 Y점근선이 뭐가 되겠네? Y는 A분의 C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미리 그냥 여기에서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매번 거치지 않고 딱 보자마자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얘가 X점근선일 거야. 그 다음에 얘분의 얘를 한 게 Y점근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주면 좋냐면 얘는 분모가 빵 되는 곳에서 어차피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X점근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죠? 분모가 빵 되는 건 정의역에서 정의되지 않잖아. 그리고 정의 안 되는 그곳이 점근선으로 메워져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는 빵이 되는 곳, 그러니까 분모가 빵이 되는 그 x값을 찾아내면 걔가 무조건 x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y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분의 얘가 되는 거야. 얘분의 얘가 되는 거야. 그냥 최고차의 개수 b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반형 형태가 주어져 있었을 때 x점근선이랑 y점근선을 쉽게 찾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찾아낼 수 있구나. 이거는 암기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이용해서 그려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요건 지울게요. 밑에 있는 이 상황은 지울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래프처럼 y는 아까 뭐였지? 그냥 다시 쓸게. 그냥 아무거나 쓰자.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볼게. 오케이? 플러스 7 이렇게 할까? 너무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오케이?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x축, y축 딱 잡고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먼저 잡아주고 얘분의 얘를 보면서 여기는 얘는 5구나 라고 잡아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점근선이랑 Y점근선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얘가 어디를 지나는지만 체크하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Y절편 중에서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0을 넣어버리는 거야. 지성아, 중요하다. 그래서 0을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3분의 7. 한 이쯤에 있는 이 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점근선이고 얘가 점근선인데 이 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랑 대칭이 되게끔 점 찍어주고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 그래프는 완성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이해돼?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Y절편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Y절편이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A라는 이 값이 Y절편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얘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기로 했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기로 했지만 나는 여기는 얘가 지금 얘를 하트병병에서 변형했을 때 그 K 값이 뭔지는 몰라.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걸 뭘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겠다는 거야? Y절편이라는 걸 내가 구해가지고 Y절편을 찍어줘 봤더니 점근선이 이거고 이건데 이 점을 지나려면 당연히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확인하겠다는 소린 거야.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뭘 쓰겠다? 얘 점근선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방법이 또 무적의 방법이 아닌 게 만약에 얘들아 y는 x분의 5x 더하기 7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x 점근선이 요거야, 요거. 그치? y 점근선은 뭐겠어? 5가 되겠지. 됐어? 근데 그때 0을 넣으려고 했더니 분모가 0이 되는 점근선에 빠져있는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그죠? 정에서 빠져있는 값이 되잖아. 그러니까 0을 넣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는.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그냥 하트 뿅뿅을 해도 괜찮고요, 얘들아. 쉬우니까. 그치? 하트 뿅뿅을 해도 괜찮고 또 뭐 해도 괜찮겠어? 꼭 0을 넣을 필요 있니? 아니잖아. 1을 넣어봐, 그냥. 1을 넣어봐. 그러면 12지. 1을 넣으면 10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라고 그려줘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Y절편이다. Y절편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얘랑 얘를 구할 거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Y절편을 구할 거야.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주면 Y절편에만 목맬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어디에 그려질지 그 하나의 점을 체크하겠다는 역할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뭐가 더 편한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점을 집어넣는지는 너희 스스로 선택하면 되지만 당연히 0 집어넣는 게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지? 그래서 Y절편을 우리는 체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까지 하면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선생님 설명할 얘기는 끝났습니다. 알겠죠? 이제 너희도 모든 유리함수의 그래프, 1차식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든 유리함수 그래프는 다 그려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요거 배우면 끝난 거고 좀 이따가 역함수 얘기까지 하나 더 하면은 오늘 내용은 완전히 다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다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 정의역, 치역, 점근선. 그 다음에 대칭성. 다시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성.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성.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성. 요거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죠? 얘들아, 일단은 유리함수,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지금 거의 세뇌를 시켜놓고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왜 그거 세 개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선생님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 최고차의 개수를 가지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먼저 체크해달라.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대칭 축의 방정식 반드시 체크해달라고 했었지. 그 두 개는 정확하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2차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제공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특이점이 있는 거야. 유리함수에 가장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란 거야. 치역도 모든 실수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정의역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치역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뚫려 있는 그곳에 점근선이 대신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역, 치역, 점근선은 사실상 같은 얘기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칭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함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칭성이라는 건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대칭 하나, 선대칭 두 개. 요거는 너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거기까지 하면은 유리함수의 이 얘기는 모든 개념은 다 끝이야.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합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유리함수.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일단은 X축, 얘도 마찬가지 사실은 X축, Y축 안 그려도 되거든? 안 그려도 괜찮아. 그래서 정의역, 다시 점근선 두 개만 딱 찍어주세요. 점근선, X점근선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Y점근선은 뭐가 돼요? Y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나는 Y축 생각할 거잖아. 그러니까 Y절편 생각할 거잖아. 0 집어넣을 거야. 근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7 나오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은 어디 있겠어? 여기쯤에 0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7 나온다 했으니까 3보다 더 큰 값, 한 요쯤에 있겠지? 요점 지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되게 뜬금없네. 갑자기 저기는 쟤를 왜 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왜 줬냐면 이걸 인수분해 해봐요. 그러니까 x로 묶어주면 이거 x로 묶어주면 y 더하기 2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3으로 묶어주면 y 더하기 2로 억지로 형태를 만들면 마이너스 6이니까 4, 10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나요? 식 변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다 그래요.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x-3에다가 y 더하기 2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여기는 얘를 남겨놓고 얘를 넘겨서 x-3분의 마이너스 2 해주고 y는 x-3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유리함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형태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제가 유리함수구나라는 것도 캐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그려주세요. 그럼 얘는 x점근선은 3이 됩니다. y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0이면 한 요점이잖아. 근데 얘는 그냥 다시 사실은 여기서 표준형으로 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 형태로. 그러니까 바로 얘는 이걸 준 거니까 이 값을 준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실제 네, 이 정도만 설명할게. 넘어가고요. 너희가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는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알겠죠? 요거 3개 빠르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가보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자, 이런 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봐봐.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이런 애를 그릴 수 없어요가 정상입니다. 그죠? 이런 애를 그릴 수가 없어요가 정상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너희가 정확하게 좀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한테 꼭 그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눈깔 빠지게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뭘 하고 싶냐면 두 함수의 합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를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fx의 그래프가 여기 있고요. y는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저렇게 두 개가 있었대 라고 쳐봐.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y는 fx 더하기 g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과연 그려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주제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x축, y축 잡아주고 두 개의 함수를 쓱쓱 그려볼게요. y는 fx, y는 gx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점선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랬을 때 일단 두 개 중에서 기준이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 그러니까 얘에다가 얘를 더할 거다라고 해석할 건지 아니면 얘에다가 얘를 더할 거다라고 해석할 건지 그 기준을 먼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얘는 fx는 뭐 양수값도 있지만 음수값도 있고 좀 되게 힘들게 생겼고 gx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뭘 할 거냐면 fx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거기다가
이 fx라는 이 함수 값에다가 gx라는 함수 값을 더해서 오케이? 함수 값을 더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로 볼 거냐면 이제부터 다 길이로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함수 있지. gx라는 함수는 이제부터 다 뭐로 체크할 거냐면 길이로 체크할 거야. 봐봐. 하나 이렇게 모든 그 함수 값들을 전부 다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는 요 지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서 이 길이만큼 더한 다시 요 지점에서 이 길이만큼 더한 게 두 개 더한 함수 값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들을 그때그때 하나씩 더해가지고 얘 그래프 모양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들을 쫙 요렇게 배치를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요 점들 있지. 이 점들을 쭉 찍어 봤을 때 그 점들을 내가 쓱 이어버리면 이 그래프가 두 개 더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교육과정에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너희들 그 두 개의 함수를 더한다라는 그 느낌도 알아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부러 하나하나 좀 열심히 만들어 봤어. 이게 되죠, 충분히.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함수의 차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함수의 차함수. 두 개를 뺄 거란 소리입니다. 똑같이 fx, gx가 있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이젠 차함수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 값을 뭐 할 거야? 뺄 거잖아. 얘는 기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두 개를 뺄 거니까 여기 있는 요 거리들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 중에서 기준을 세울 만한 게 뭐냐면 요 점들은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얘의 함수값은 뭐가 되겠어? 빵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까지 요 세 개의 점들의 함수 값들은 일단 빵이 될 거야 라고 먼저 결정해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를 뺄 거야. 지금 이게 F거든? 이게 F. F에서 G를 뺄 거니까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이 길이에 뭐가 되겠어? 음수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 F에서 G를 뺄 거니까 이 길이 자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얘는 또 마찬가지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요 방향으로 나간다. 얘는 또 음수값, 이 길이의 음수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이들을 하나씩 체크해봐. 빨간색 잘 안 보이니? 희미하게 좀 보이죠? 또 여기는 요 길이들을 구해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길이들을 구해줍니다. 여기는 얘는 색깔을 선생님이 구분한 게 얘는 음수값을 가질 거야.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음수값을 갖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양수값을 갖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음수값을 가지니까 빨간색 길이로 이렇게 채워질 거고 여기는 얘의 길이는 양수값을 가질 테니까 파란색 길이들로 이렇게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럼 그 길이들을 내가 다 어디다가 X축에다가 다 차근차근 올려놔 버리면 여기는 이 길이들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길이들의 끝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 주면 걔가 차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함수 뺀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는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트 뿅뿅을 해버리잖아? 그럼 x 더하기 x분의 x 더하기 1이 된단 말이야. 그죠? 차라리 얘도 쪼갤까?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를 내가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다라고 생각해. 차라리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오케이? 두 개 함수를 더한 거니까 얘는 x축 잡아주고 y축 잡아준 다음에 y는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 두 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더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요 길이를 더 할 겁니다. 여기 요 길이를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요 길이를 더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려줘야 돼? 여기는 요 길이를 더 할 거야.
아씨, 뭐야 이게. 이 길이를 더할 거야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준을 얘로 기준을 잡고 거기다 유리함수를 더하자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다시 그릴게요. X축 잡고요. Y축 잡고. 이게 유리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 더하기 1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 길이를 여기서부터 더해서 올라갈 거니까 요 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더해서 올라갈 거니까 한 이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요만큼의 요 길이를 이렇게 이동해서 가져갈 거니까 요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 점을 찍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요 길이는 점점 작아지니까 점점 이쪽에 달라붙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얘 이쪽만 그려보자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I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만큼들을 다 이번에는 이 길이들이 다 무슨 색? 빨간색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 다 음수값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값에서 거기 있는 게를 조금씩 뺄 거야. 이렇게 빼면서 많이씩 빼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게 되나요? 그래서 합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는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너희가 이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의 그림이야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강 몇 개 점 찍어보면서 그걸 이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줄 수만 있으면 그 정도의 그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때요? 얘는 y는 봐봐 이것도 x 이 식을 있잖아. 이거 x-1로 묶어가지고 x에다가 -2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현재. 그죠? 왜냐면 얘가 지금 밑에가 x-1이었으니까 이렇게 하트 뿅뿅을 해버리면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이거 먼저 x-1분의 -2가 될 거고 더하기 x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쪼갤 수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너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랑 얘인데 얘를 또 어떻게 바라볼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바라봐보자. 이번엔 x에다가 x-1분의 2 이렇게 했다고 바라보면 어떨까? 이게 두 개의 함수의 차함수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보자. x축 잡아주고요. y축 잡아준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이 마이너스는 지금 신경 안 쓰고 얘 그래프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x 점근선은 이렇게 1이 되고요. 되나요? y 점근선은 0이 되는 거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차이들이 얼만큼씩 나요? 이렇게 지금 요만큼씩 차이들이 나요. 이렇게 차이들이 나죠. 이해돼요? 두 개의 함수값들의 차이들이 저만큼씩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지금 누구에서 누굴 뺀 거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음수값으로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일단 0이 될 거야. 그죠? 만나는 거니까. 여기서도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음수값으로 여기는 요 길이 다시 잠깐만요. 여기 되게 조금 차이 나니까 요 길이 이런 느낌이네. 그지? 그래서 그 길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까지 왔어.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들이 점점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계속 늘어나다가 여기서 얘 빼기 얘니까 점점 개 커져요. 이렇게 커져버리네.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구나. 왜? 나중에는 얘 빼기 개 작은 걸 할 거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선 또 다시 한번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다시 이쪽 무한대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겠지. 이렇게 다시 시작해서 여기 0을 지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차함수의 그래프도 우리는 충분히 그려낼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릴 필요는 없어. 알겠죠? 이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다를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지 너희도 이렇게 그려라라는 걸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개념을 잡고 있자. 왜냐면 너희들 수투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 뭐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 그땐 이거보다 좀 더 심플한 그래프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가지고 너무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게 차함수구나, 합함수, 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처음 말했듯이 교육과정에 있는 이야기 자체가 아닙니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는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넘어가요. 그래서 합함수, 차함수는 저런 식으로 그려진다. 끝. 넘어가서 이제 다음 이야기.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 보자. y는 x분의 1이 있었어. 여기는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 보자. 오케이? 그럼 쟤는 일단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x는 꼴로 바꿔야 돼서 얘를 이쪽으로 올리고 얘를 이쪽으로 내리면 이게 x는 y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에다가 y를 집어넣을 거고 얘에다가 x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되지. 어때? 똑같아. 그죠? 그 왜 똑같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왜 똑같을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y는 x에 대해서 애시당초 뭐였거든? 대칭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봤자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함수랑 걔의 역함수는 똑같은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마찬가지겠죠. y는 뭐야? x분의 k가 있었어. 그럼 얘도 뭐야?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 거니까 얘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뭐가 되겠어? x분의 k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표준형부터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y는 x-m분의 k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이걸 넘긴 다음에 얘랑 자리를 바꿀 거니까 x-m은 y-n분의 k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를 y라고 바꿔주고 얘를 x라고 바꿔준 다음에 여기는 m값을 넘겨서 플러스 m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얘가 얘의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바뀐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m이었고 n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걔를 내가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칭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랑 해서 점근선이 두 개가 서로 쓱쓱 바뀌면서 요 그래프는 이쪽으로, 요 그래프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뒤집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야? X점근선, Y점근선이 있었을 때 거기는 걔네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니까 이렇게 뒤집혀봤자 이 그래프의 굴곡이나 이 그래프의 굴곡은 똑같을 테니까 K 값은 어떻게 되겠어? 유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바뀌는 거야? 점근선 두 개만 쏙 바뀌는, 이거 두 개만 쏙 바뀌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라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었어. 라고 한다면 쟤는 좀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결론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는 얘는 얘 x점근선이 뭐야? x점근선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 다음 y점근선이 뭐야? a분의 c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 역함수라고 불릴 만한 애는 얘는 뭐가? x점근선이 뭐가 돼야 돼? a분의 c가 돼야 돼. 그 다음에 y점근선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니?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이런 모양이려면 얘는 ax에다 마이너스 c가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얘가 이거려면 얘가 마이너스 bx에다가 더하기 어쩌구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어쩌고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냥 그대로 똑같은 d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증명해 보면 됩니다.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자리가 쓱 바뀌면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바뀌는 그런 형태의 i가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만 딱 역함수를 유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구해지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주면 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어때? 완전 편해지는 거야. 완전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는 애들은 그 특징을 이용해서 충분히 편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야? 특징을 자꾸 생각해보면 성질을 자꾸 생각해보는 거야. 그 유리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점근선의 교점에서 대칭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런 성질들. 어디가 정육에서 빠지고 거기에 점근선으로 메워져 있고 어디 치역이 빠지고 거기서 점근선으로 메워져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편안하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의 부호를 바꿔요. 얘가 3이 됩니다. 얘 부호를 바꿔서 넘으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 3x가 똑같기 때문에 c는 당연히 마이너스 2였던 거고 a는 당연히 뭐였던 거야? 1이었던 거고 마이너스 b가 1이었으니까 b는 1이었던 거야. 라고 해서 a, b, c를 그냥 한꺼번에 싹 구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진짜 완전 편한 거야. 유리함수는 진짜 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래요. 아이고 이건 참 재밌네요. 얘들아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이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함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 함수라고 하는 거. 다시. 집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원소로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어. 뭐가 들어갈 수 없니? 집합에 원소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을까? 그런 건 없어. 집합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합에 선생님 집합 처음 설명할 때 무슨 얘기했어? 빅맥 세트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 집합에는 빅맥 햄버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콜라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의 집합하면은 지금 동욱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재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주연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하물며 함수가 들어갈 수 없을까? 뭐 당연히 아니겠지. 함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처음 표현 자체가 좀 어떤 느낌이야? 어휴, 불편해. 내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래. 그걸 A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함수가 원소로 들어가 있고 이 함수가 원소로 들어가 있고 이 함수가 원소로 들어가 있고 이 함수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집합을 가지고 A라는 집합이라고 부르겠어요. 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다음 함수들,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들이 A의 원소임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거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수도 이거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F라는 함수도 저 4개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얘도 저 4개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를 보여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라고 그냥 편안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처음 딱 문제를 보고 표현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당황할 수 있단 말이야. 당황할 필요 전혀 없어. 자연스럽게 집합이라고 하는 거 원래 개념을 잠깐 떠올려. 지금 집합의 원소인데 함수? 뭔 소리야?가 아니라 함수가 들어가 있구나. 그냥 유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를 합성해 주세요라는 뜻이잖아. K가 뭐였어? K가 이거였는데 여기에다 뭘 넣어달래? 얘를 넣어달래. 그죠? 그러면 얘는 x 다시 1-x분의 뭐가 되겠어? 1-x 빼기 1이 되겠지. 1-x분의 마이너스 x가 돼. 얘는 x-1분의 x가 되네요. 여긴 얘는 뭐구나? h였구나. 원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h의 역함수를 했어. 그럼 얘는 x-1분의 지금 x니까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1분의 x가 되겠지. 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는 h랑 똑같으니까 얘는 h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딱 봐봐. H를 먼저 봐봐, 얘들아. H 봐봐. 얘 점근선은 뭐야? X는 1과 Y는 1이지. 맞아? 그럼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1,1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지나는 길이가 1인 직선이 즉 Y는 X라는 직선일 수밖에 없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쟤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었겠네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라지 F인데 라지 F라고 하는 거에 오브 G를 했더니 그 결과가 H래. 그럼 여기다 뭘 하면 되겠네? G의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해버리면 F를 구할 수 있겠네. H에다가 G의 인버스를 합성해서 계산해주면 얘가 어떤 함수가 되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거 가지고 저기 4개 중에 하나인지만 확인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애시당초. 그냥 흐름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게 편한 흐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 얘들아 함수 얘기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잖아. 그지? 함수에서 이런 거 역함수 얘기하면서 합성함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선생님도 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이 고스란히 뒤로 넘어오면서 계속 그 난이도를 올리는 느낌인데 미리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있는 걸 정확하게 하나씩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든 사람들은 점점 뒤로 갈수록 어때? 쉬운 느낌이 되는 거야, 수학이.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 수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누군가 보면 수학은 점점 쉬워지고 있어. 되게 희한해요. 그지? 누구는 쉬워지고 누구는 어려워질까? 그냥 이건 누구한테 달린,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린 거냐면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부터 수학이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학 문제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만 하나하나 제대로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간다면 수학은 점점 쉬워지는 과목이에요. 실제. 오케이? 물론 뒤에 그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좀 일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투까지 봤을 때 어렵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어렵진 않아. 진짜 쉬운 거야. 그리고 개념으로만 놓고 본다면 미적분도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문제가 되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렵다 얘들아. 알겠지? 진짜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사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랑 대충 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벌어져요. 선생님 지난 그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거 전교 1등이 우리 학원에 선생님 제자로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가 봐봐 선행을 한다는 그러니까 선행이라 그 전교 1등은 어떤 이미지가 강하니?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그지? 거의 중학교 때 거의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몇 바퀴씩 끝내고 그 다음에 심화 개념 막 위주로 막 설명 들으면서 막 계속 수업하면서 막 학원도 몇 개씩 다니면서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가 수학 전교 1등을 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새로운 거 전교 1등이 너희들 그 1년 선배겠죠? 1년 선배. 1년 그 선배 그 친구가 공부를 하는 느낌 딱 1년 선행이 다.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지금 수학 상하를 듣고 있는 너희들처럼 요 정도의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 요 정도의 선행만 하고 있어. 지금 뭐 듣고 있냐면 수학 1, 2 듣고 있어요. 수학 1, 2. 딱 그거 2개 듣고 있어. 그리고 수학 1, 2도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냥 딱 1년 선행만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있잖아. 계속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 친구는 진짜 깊게 가거든. 정말 깊게 봅니다. 개념을 하나 설명해 주잖아. 그럼 진짜 깊게 봐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만들 때까지 절대로 그 개념을 놓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렇게 강조하잖아. 걔 풀이 보잖아. 그럼 다 그래프가, 모든 문제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어. 그거 가지고 해석도 지가 지스로 막 열심히 막 하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되게 꼼꼼하게 다 잡고 가. 그랬더니 요번에도 너희 그 보는 것처럼 시험을 한번 봤어요. 시험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지금 재수생도 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너희 나이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한 구성으로 지금 나이가 구성이 돼 있어. 그냥 수학 1, 2 그 수업에 거기서 걔가 1등합니다. 처음 배우는 친구인데 두세 번 듣고 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도 그 친구가 1등하고 있어요.
개념을 진짜 되게 깊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너희가 정확하게 딱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진짜 엄청난 힘이 있어요. 개념이라고. 이게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야. 그리고 개념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진짜 어려워요. 개념 하나 익히기가 얼마나 힘든데 얘들아 진짜로. 알면 끝이니? 아니잖아. 내 걸로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알기 편하게 설명해 주는 것까지가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너희 걸로 만드는 건 너희가 스스로 할 일이야. 아마 선생님 처음 수업부터 봤을 때, 처음 수업부터 지금까지 이게 쭉 오는 걸 봤을 때 점점점 내 설명이 쉽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점점점 내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내 난이도는 사실 조금씩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빨리 가려고 하고 있어. 처음 설명했던 것보다 점점 조금씩 빨라지고 있거든. 템포 자체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런 개념을 들었을 때도 되게 편하구나, 이건 쉬운 거구나, 자연스럽게 되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편하게 다가오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네. 수학 진짜 개어렵네.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나씩 다 잡고 왔던 친구라면은 지금 선생님 설명은 되게 쉬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조금씩 계속 그 구멍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선생님 설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야. 그건 자가 진단이 가능하죠. 그치? 스스로를 딱 바라봐봐. 스스로를 바라봐봐. 나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나는 점점 쉬워지고 있구나.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잘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주세요. 일단은 끝까지 다 보는 건 정말 엄청 중요해. 일단 수학 상하의 흐름을 다 보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막차예요, 막차. 거기서 한 번 놓치잖아? 그러면 너희는 그 놓친 상태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 진짜 슬픈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 정말 날고 긴다 하는 그 수학 100점짜리들이 쭉쭉 떨어져서 막 50점, 막 40점, 20점까지도 봤어요. 진짜 쭉쭉 떨어져가지고 아예 수포자의 길로 가는 경우들 선생님 수두룩하게 많이 봤습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습관을 못 버려. 그냥 생각하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기만 해요. 문제만 풉니다. 그 습관을 안 버려.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중요한 거야. 근데 문제 푸는 방법도 다 암기도 못해,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정말로 성적이. 내 생각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그 수학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희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첫 시험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할 거면.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한 번 개념을 잡은 걸로 충분히 뭐가 된다고? 1등이 된다고, 얘들아. 선생님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야. 그게 현실이야. 오케이? 물론 여기서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지. 지금 양지고선 여긴 양지고 없어. 외고 외고는 그래도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수학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 그 충남고라는 학교가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들어봤지? 시험지를 봤어? 거기 시험지 보면은 대치동보다 더 해요. 충남고라는 학교는 대치동보다 더 합니다. 대치동 문제들이 쭉 어렵잖아. 근데 거기는 그냥 어려운데 시험 문제도 막 27문제씩 나와. 이제 시간 안에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는 그 충남고라는 학교는 영재고 준비하던 친구들이 다 뭐 캠프까지 갔다 떨어져서 온 그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 그래서 그 시험들을 걔네들이 보게 되거든. 어쨌든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건 또 다른 과정이야. 일단 기본 개념 확실하게 잡고서 또 어려운 것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 세종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개념 적용이 되게 편한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 시험 문제에서 내가 틀릴 만한 문제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건 하나 너희가 확실히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확실히 그거를
확신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개념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선생님이 그래서 왜 앞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맨날 하고 맨날 그 개념 설명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쓰고 나서 그다음 문제는 후다닥 풀어버리고 끝나는 건지. 문제 푸는데 선생님 설명한 거 별로 없잖아. 사실 그냥 개념 설명, 이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야, 사실은. 오케이? 문제 푸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거지. 너희.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갔으면 좋겠어, 정말로. 고등 수학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치? 지금 한번 경험해봤지? 지금까지 버틴 것도 사실 대단해. 선생님 칭찬해주고 싶어. 수학 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학까지 두 개를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세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린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봐봐, 얘들아. 그래프를 잘 그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희가 오늘 마지막 설명은 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너희가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건데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얘는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생각을 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y는 만약에 m의 x-2에다 더하기 3이었어 라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는 2,3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얘를 보면서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볼게요. 일단은 먼저 상황을 해석해보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들의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군요. 이 함수의 그래프군요. 그죠? 이 함수의 그래프군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랑 그래프의 교점이 공집합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고 싶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1차.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미정계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벽한 완전체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거고 여긴 얘는 미정계수가 하나 있으니까 0,0을 지나는 0,0 딱 찍어놓고 맨날 하던 거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교점이 없게끔 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구나. 근데 여기는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때? 좀 빡세긴 하죠. 좀 귀찮긴 할 것 같지만 절대값은 귀찮은 거라고 했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 그냥 범위를 나눠줍니다. 얘가 0된 x값은 0이잖아. 얘가 0된 x값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범위를 나눠주면 돼. 우리가 그냥 생각하던 대로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다 똑같아요. 절대값이 있는 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얘가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얘는 0에서 1 사이, 얘는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잖아. x가 1보다 크다. 두 번째는 x가 0에서 1 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선생님 여기 지금 0과 0은 등호 둘 중에 하나 붙여놨는데 왜 1과 1은 등호 안 붙여놨나요? 누가 봐도 1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지? 정의역에서 1은 빠져 있으니까 1은 빼준 거고 0은 아무데나 등호 붙여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대충 붙여놓은 거고 라고 생각하면 좋겠네. 그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선생님은 뭐 하고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야.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식을 한번 바라보자. 저기는 얘의 식은 y는 뭐가 되겠어? x-1분의 5, x-1이 되네. 그럼 얘는 1이 되네. 상수함수잖아? 됐죠? 두 번째, 0에서 1 사이입니다. y는 0에서 1 사이면 1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0에서 1 사이면 양수니까 x-1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잖아. 완전 편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마지막 여기는 0보다 작은 여기는 얘를 봤더니 y는 뭐가 되는 거야? x-1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축 그려줄 거야. y축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좀
그래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려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1을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고 1보다 큰 쪽에서는 뭘 그릴 거야? 1을 그릴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일 때는 뭘 그릴 거야? 마이너스 1을 그릴 거야. 여기는 이렇게 채워줄 거야. 네, 마이너스. 여기. 됐나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누굴 그릴 거예요? 얘를 그릴 거야. 다시 쓰자. x-1분의 x 더하기 1이야. x점 근선 얼마네? x점 근선 1이네. y점 근선 얼마네? y점 근선 1이네. 됐죠? 그 다음에 y절편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니까 요 점 지나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이쪽은 어차피 그릴 필요 없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은 그릴 필요 없었어.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시켜 봤더니 그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저기는 제 그래프였어. 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또 뭐가 필요하겠어? 이 녀석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mx 여기 요점 0,0을 지나는 뭐야? 직선입니다. 그죠? 얘가 뭐 했으면 좋겠어? 이 분홍색 그래프랑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그지? 현재 만나죠. 이게 기울기가 커지면 만나죠.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만나. 얘는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계속 만나네. 여기 이렇게 접하는 거. 여기서부터 좀 더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접하는 거랑 이렇게 된 거 사이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하게 되는 0,0을 지나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 요거의 기울기. 오케이? 요거의 기울기를 A라고 해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 점을 지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요 기울기를 내가 B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라고 했을 때 그 기울기가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B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A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 이해돼요? 오케이? 여긴 지금 여기 빵꾸가 뽕 뚫려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교점은 빵개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여기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접하는 거니까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준 거야? 등호는 빼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한 땀 한 땀 편안하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A값 구하고 B값 구하면 되는 애들 B값 구하는 건 너무나 쉽지. 왜? 딱 봐요. 1만큼 갈 동안 1 떨어진 거네. 아,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건 너무 쉽잖아. 마이너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A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그 A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 상황을 너희가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니?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잖아. 누구랑 누가 접한다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접한다고 얘들아. 근데 여기는 얘는 뭐였어? 얘였잖아. 얘랑 누구랑? mx랑 접한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x-1분의 x 더하기 1이라는 애랑 mx라는 애랑 뭐 하고 싶어? 접하고 싶어. 라는 뜻이지. 됐나요? 쟤네들이 접하고 싶어. 무슨 상황? 위치 관계의 상황이구나. 이해되니? 위치 관계 상황이구나. 그럼 위치 관계 상황은 당연히 여기 있는 함수 두 개가 교점이 어떻게 생기나요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로 해석하기로 했었고. 이해되죠? 됐니? 그리고 우리는 판별식으로 해석하고 싶었는데 판별식은 누구 거야? 2차 방정식 거란 말이야. 쟤는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슬쩍 여기다 넘겨버리면은 2차 방정식이 되네. 맞아요? 넘겨놓고 2차 방정식 됐으니까 거기 이렇게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m값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때 m값이 뭐가 되겠구나? a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석 끝났으면 풀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m값을 계산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m값이 나오겠지. m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mx 제곱 마이너스 mx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x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다 넘겨주면은 여기 1차의 개수가 이렇게 m으로 나오잖아. 그럼 판별식 쓰면은 뭐가 되겠어? 저희는 쟤를 제곱해야 되지. 제곱해야 되니까 당연히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뭐 1차식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없어지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2차식이 2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왜 2개일까? 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요니의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 완전체의 그래프는 이거 하나랑 뭐야? 이렇게 된 이것까지 이렇게 2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랑 2개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0,0을 지나면서 지금 요렇게 접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더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쪽으로 접하는 건 가능한가 봤더니 이쪽으로 접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면 여기는 얘가 점근선이 뭐라고 했어? 이게 점근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선 접하는 게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접하는 거는 여기서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올 텐데 그럼 2개 중에서 무슨 값 더 작은 값이 내가 원하는 답이겠구나. A 값이겠구나. 이런 해석을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주고 그거에 합당한 계산력을 뒷받침해주면 우리 수학은 풀 수 있는 거야가 되는 거지. 되나요? 그 흐름만 정확하게 잘 잡아줘. 그렇지? 해석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어요. 항상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려운 거야. 누구나 다 어려운 겁니다. 그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익숙해지면서 내게 돼. 내게 되는 순간까지만 공부를 하면은 익혀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거야, 진짜. 이건 마치 뭐야?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 알겠죠? 두발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있어요? 없죠? 두발 자전거 다 탈 수 있죠? 두발 자전거 한 번만 배우면 그다음부터는 누구나 탈 수 있잖아. 지금 나가서 다시 타라고 해도 탈 수 있지. 확신할 수 있지. 수학도 똑같아요. 대신에 이거를 너희가 누구한테 배우니? 아빠한테 배우니 다들? 아빠한테 배웠지. 아빠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막 가다가 손을 이렇게 놓지. 그래서 막 자빠져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 대부분. 그지? 대신에 이렇게 안전장구 다 하고 타지. 선생님 때는 그 안전장구가 없었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진짜 되게 옛날 같지만 그렇게 옛날은 아니다. 어쨌든 안전장구도 없어. 선생님은 그냥 자빠지면 진짜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막 깨지고 좀 까지고 막 그래. 그러면서 배웠거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자빠지면 진짜 완전히 아프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해냅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때? 안 까먹어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안 탄 지 한참 됐어도 지금 타라고 해서 다시 탈 수 있겠지. 수학도 똑같아. 내가 있잖아. 너희들을 자꾸 끌고 가고 있어.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놔야 돼. 내가 놔야 돼. 너희가 해야 돼. 오케이? 너희가 해야 너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주고 뭘 해도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 있게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강의만 들어서 실력이 향상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있잖아. 정말로 상위 0.000 몇 프로의 천재들밖에 없어 사실은. 그 친구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순간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됐을 거거든. 조금 부럽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지 않거든. 선생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소린 거야. 항상. 그런데 대부분 어때? 개념을 배워놓고서는 뭐해? 문제만 풀어요. 그죠? 개념을 내 걸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먼저 풀어. 계속 문제만 계속 풀다 보니까 개념 익힐 시간이 어디 있어? 개념 다 까먹었지. 그러면서 점점 어때? 어려워지는 거야. 수학이.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진짜 왜 이렇게 개념 하냐면 진짜 선생님이 진짜 너무 한스러워서 그래. 왜 이 좋은 걸 모를까? 이 한 번만 딱 익혀놓으면 진짜 너무 쉬운데 왜 이걸 모를까?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서 막 그러는 거야. 항상. 이거 어렵니? 해석이 어렵니? 어려울 수 있잖아. 지금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계속 이런 해석들을 우리 해왔었잖아요. 그지? 하다 보면 된다고. 지금 봐봐. 준영이가 처음부터 되게 어려워했었거든. 근데 지금 준영이가 딱 아니에요. 쉬워요. 이렇게 지금 막 이러고 있어.
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희가 여태까지 안 해왔던 거를 탓해요.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해와서 안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자빠져봐. 스스로. 스스로 넘어져봐. 넘어져보고 일어나보고 해보는 거. 그런 식으로 너희가 좀 그렇게 너희 주도하에 수학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스스로 뭔가를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학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알겠지? 갑자기 또 잔소리로 마무리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거 판별식 되면 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